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여름 더위가 가고 가을에 들어선다는 처서인데요. 높고 파란 하늘이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실감케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 정취를 느낄 날을 기다리며 올해 여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23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요. 정확하게는 잭스론 심포지엄으로 불리는 이 잭슨홀 미팅은 매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관계자와 재무장관, 그리고 학자, 유명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제, 통화정책 학술 토론회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통화정책의 도전들이고요. 파월 의장 역시 같은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잭슨홀 미팅은 그간 역대 연준 의장들이 통화정책에 힌트를 주었던 자리로 유명한데요. 2010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암시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미국 장단기 금리가 일시 역전된 이 아래 공포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파월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PMI도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밑돌았는데 이 PMI 50이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50.9로 전월 확정치 53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3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제조업 경기 하락 반전 소식에 장중 한때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2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파월의 입에 이목이 쏠립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잭슨홀에 주목하는 이유는 좋았던 기억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연준이 시장 달래기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대가 큰 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변동성 확대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전날은 독일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제시한 30년 만기 국채를 판매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연준은 싸우기 싫으면 집에나 가라. 라고 말하면서 경쟁 상대국보다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지 말고 금리를 대폭 인하해 달러화 가치를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잘 귀 기울여 봐야겠고요. 우리 한국 증시에는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어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본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분위기고요. 미국 국방부도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코스닥 순매수에 나선 것을 보니까 이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사실 지소미아는 근본적으로 정치 이슈이지 주식시장 관련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키워드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시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1940선으로 후퇴했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1950선 위로 올라서는 듯 했지만 오후 1시 45분 현재 다시 소폭 하락세 보이면서 1949선 지나고 있고요. 1% 가까이 하락하며 606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낙폭을 점차 줄이면서 현재는 609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모나미,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하이트 진로 등 애국 테마주들이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상승률 1위는 삼육물산인데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즉석밥 용기 뚜껑용 산소 차단 필름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인 일지테크,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인 보라티알이 뒤를 이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키워드 바로 만나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 지소미아 파기,
한일 관계 살얼음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일본이 명확한 이유 없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중대한 이유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도 2번 파견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비밀 정보를 계속 교류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거죠. 또 지난 2년 9개월간 교류된 정보는 모두 29건인데 일본에겐 필수적인 반면에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히 안개 속으로 빠진 상황인데요. 미국과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한미 정보 교류에 대한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오늘 보인 미국 측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실망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미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2차례나 내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일 두 나라가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권장한다고 발표했는데 몇 시간 뒤 깊은 우려와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부정적 입장이 담긴 논평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향후 미국 정부와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애국 테마주와 방산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요. 반면에 여행, 항공,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국 테마주에는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국산품의 대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모나미와 깨끗한 나라 우선주, 보라티알, 신성통상, 하이트 진로홀딩스 모두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신발 편집숍인 슈마커의 토박스 코리아의 상품이 입점된 데 따라 토박스 코리아 또한 불매운동 수혜주로 새롭게 꼽히고 있네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와 장비 국산화 기대감에 일지테크와 램테크놀러지, 호성도 주가가 올랐고요. 이미 정부가 국방 예산을 늘리기로 발표한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외 긴장이 고조되면 방산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휴니드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빅텍 등 방산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반면 한일 갈등 심화로 일본 여행 수요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티웨이홀딩스와 TA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주가가 모두 떨어졌고요. 엔터주들은 K-팝의 사실상 최대 수익원인 일본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중국 5G 상용화의 수혜주는? 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통신사들이 다음 달 5G 상용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통신 장비, 부품업체들이 그 수혜를 누릴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화웨이가 지난 16일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아직 5G 서비스가 정식으로 상용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 물량이 100만 대 이상으로 양호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샤오미도 5G 폰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통신사들이 9월에는 5G 요금을 출시해 상용화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결국 중국 통신사들의 기지국 투자도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 정부의 강한 5G 도입 의지와 또 4G 대비 더 많이 필요한 5G 기지국 수를 고려하면 중국의 향후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중국 5G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체로 RFHIC와 KMW 이 두 종목을 픽했는데요. RFHIC는 화웨이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내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KMW는 ZTE의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짚어드릴 때 자주 등장했던 종목들이거든요. 항상 수급 잘 체크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증시 브리핑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